아버님의 진짜 친아들이 장기훈이 아니라 탁성구였다고? 최종회를 앞두고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드러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우아한 제국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좋은 일이 잔뜩 생기실 거예요. 탁성구는 장기훈의 곁에서 장기훈이 시키는 일을 전부 수행하는 오른팔이자 신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장기훈은 탁성구를 단순한 도구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시킨 일을 하다가 양희찬을 죽이려고 했다는 게 밝혀지는 바람에 탁성구한테 잠적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요. 잠적을 하라고 했으면 잠적 생활에 쓸 현금을 챙겨줬어야 하는데 장기훈은 그렇게 배려가 깊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탁성구가 자기 명의로 된 카드를 쓴다면 경찰의 추적에 바로 걸려들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탁성구는 돈이 없어서 잠적 생활이 힘들어지고 있었는데요. 내 허락도 없이 네 맘대로 여기 와서 내 돈에 손을 대. 탁성구는 장기훈의 비자금을 보관해 놓은 곳에서 돈을 꺼내 쓰려다가 장기훈한테 들켰던 모양입니다. 이번 예고편에서 장기훈이 탁성구를 명패로 때리려고 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네가 감히 내 말을 어겨. 장기훈은 여전히 탁성구의 상황 따위는 배려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기훈한테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반전이 등장할 것 같아요. 장기훈은 자기 능력으로 이룬 것보다 장창성이 물려준 것을 받아서 이렇게 큰 거였잖아요. 사실 장창성이 물려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장창성은 우아한제국을 신주경한테 물려줬는데 장기훈이 장창성과 신주경을 모두 죽이려고 했고 그렇게 빼앗은 것들이었잖아요. 신주경은 탁성구를 설득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결국 장기훈한테 이용당하고 처참하게 버려질 거예요. 신주경이 탁성구를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나쁜 짓을 도맡아 했던 만큼 탁성구는 힘도 세고 빨랐잖아요. 하지만 탁성구도 점차 느끼고 있었습니다. 장기훈은 탁성구를 단순한 이용 도구로 생각할 뿐이고 자기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이 느껴졌던 건데요. 탁성구는 결국 신주경의 설득에 넘어가서 장기훈을 몰락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탁성구만큼 장기훈을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없었잖아요. 장기훈은 장창성에 대한 분노로 인해 정신이 망가져 버린 괴물이었습니다. 그런 괴물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이쪽도 괴물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나왔는데요. 탁성구가 장기훈을 잡을 괴물 역할을 기꺼이 하겠다고 나섰어요. 장창성은 장기훈을 설득하지 못하고 의식을 잃고 쓰러져 버렸는데요. 장기훈이 자기 아들이라고 끝까지 사람을 만들려다가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탁성구는 장기훈을 옆에서 보자 하면서 온갖 굳은 일들을 다 해왔잖아요. 탁성구는 장기훈을 오래 모셨던 만큼 장기훈과 장창성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장기훈에 대항할 괴물이 되기에 탁성구만큼 적절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서희재는 장기훈을 잡기 위해서 장창성의 정통성을 잇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해서 탁성구가 장창성의 친아들이라는 증거를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조작된 검사 결과였지만 진위 여부를 확인해줄 장창성은 다시 깨어날 확률이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탁성구를 장창성의 아들로 둔갑시키는 게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 됐던 건데요. 맨날 조작과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했던 장기훈이었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조작에 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거짓말과 조작으로 사람들을 불행하게 했던 괴물 장기훈에 대항해 이번에는 신주경이 거짓말로 만들어낸 괴물 탁성구가 장기훈을 물어뜯을 준비를 한 것인데요. 신주경은 탁성구가 장창성 회장의 친아들이라는 기사를 언론에 터뜨리면서 장창성이 혼외자를 직접 거두지 못해서
장기윤의 신복으로 붙여줬다는 스토리를 써냈습니다. 그렇게라도 장기윤 곁에 붙여놓으면서 장창성이 자기 친아들 탁성구를 계속 지켜보고 싶었다는 이야기였죠. 죽었다는 장창성이 살아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아한 제국과 관련된 이슈가 장안의 화제가 된 상황인데, 여기서 장창성의 진짜 아들이 나타났다는 가짜뉴스가 터지자 세상의 이목이 탁성구에게 집중되기 시작했는데요. 장기윤은 서희재가 준비한 유전자 검사 결과가 가짜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번에는 장기윤이 당할 차례였습니다. 장창성을 죽이려고 했던 건 장기윤이었고 서희재가 장창성을 살리려고 한 사람이었지만, 장기윤은 장창성의 치매를 이용해서 서희재를 세상 나쁜 여자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서희재가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세상은 서희재의 말보다는 장창성의 말만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장기윤이 아무리 거짓말이라고 우겨봐도 유전자 검사 결과를 증거로 내놓은 서희재의 말만 믿고 탁성구가 장창성의 진짜 아들인 것으로 굳어지고 말았는데요. 장기윤이 아무리 거짓말이라고 해도 장기윤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서희재가 장기윤의 치명적인 약점을 물고 늘어졌기 때문이죠. 장기윤의 말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장기윤은 자기가 장창성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 탁성구를 모함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장기윤의 말이 사실이라면 장기윤과 장창성의 유전자를 검사해서 장기윤이 장창성과 친자 관계가 성립하는지 직접 확인시켜줘야 합니다. 하지만 장기윤은 절대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장기윤은 장창성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게 진실이 때문입니다. 장기윤은 서희재의 말에 한마디도 반박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장기윤은 장창성의 아들이 아니라 노름꾼의 도박 중독이었던 돼지농장 유부남의 자식이었잖아요. 만약 공개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한다고 하면 장기윤의 검사 결과는 보나마나 불일치로 나올 게 뻔한 상황이었죠. 탁성구와 장기윤이 함께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해도 저쪽에서는 잃을 게 없었습니다. 탁성구를 장창성의 후계자로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저 장기윤을 끌어내리는 것만이 목적이었으니까요. 장기윤은 자기 출생이 떳떳하지 못한 이상 서희재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입장이었죠. 장창성이 이런 꼴을 당하게 된 건 자기 사람을 잘 챙기지 못해서라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자기 말만 듣고 잠적까지 해버린 탁성구가 돈에 쪼들리기 전에 미리 활동 자금을 두둑히 챙겨줬더라면 탁성구가 신주경의 말에 넘어가서 장창성을 물어뜯을 괴물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탁성구를 이용하다가 버릴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탁성구가 신주경과 손을 잡고 장창성을 먼저 공격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자기 돈을 몰래 꺼내 쓰려고 한다고 화낼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동안 탁성구를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어야 했습니다. 장기윤은 장창성에게 자기 울분을 쏟아내는 것만 생각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울분이 쌓일 행동을 한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은 내가 서희재한테 잘못했다고 빌고 지은 죄값 받으러 감옥 가라는 소리잖아요. 내가 감옥 가면 그때처럼 서희재한테 회장 자리 물려주시려고요? 아니야. 너도 우아한 제국도 무너지는 걸 바라는 게 아니다. 당연하죠. 그걸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사태를 이렇게 만들어요? 애초에 신주경한테 회장 자리를 물려주지 않으셨으면 됐잖아요. 아버지 인정받으려고 매일 조바심 내면서 살았던 저한테 회사를 주셨어야죠. 아버지 걸 아들이 아닌 며느리한테 줘놓고 이제 와서 뭘 돌이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계속 서로 포기하면서 살아요. 장기윤은 끝까지 장창성의 간곡한 설득을 들어주지 않았고 자기가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라 했습니다. 신주경이 그걸 진짜로 만들어버린 거죠. 장창성의 진짜 아들은 장기윤이 아니라
탁성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장기윤은 자기가 아버지를 버린 죗값을 곱절로 쳐서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사람을 아끼지 못했던 장기윤의 앞날에는 이제 지옥의 불구덩이만이 기다리고 있겠네요.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